유튜브 지역 검색 울산 남구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2019년도 말부터 울산에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면서 울산이 많은 상승을 했다 하는 이야기와 그 전까지는 공급 과잉과 지역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하락을 했던 지역인데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게 되고 이에 의해서 저평가가 되기 시작한 울산이 최근에는 조선업을 필두로 지역 경기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가장 중요한 공급의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공급 절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지인이 투자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이에 울산 남구와 울산 중구를 기준으로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첫 번째 시간에서 파악을 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2020년 9월로 돌아가서 울산 남구는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우리나라 꼬리 부분에 딱 위치를 해요. 크게 들어가 보면 울산은 남구를 기준으로 중구, 북구, 그리고 과거에 울주군이었던 것이 울산으로 편입이 됐고 동구로 나누어지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울산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인접하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바로 바다고요. 서쪽으로는 밀양, 그리고 경북 청도, 남쪽으로는 부산, 그리고 양산, 북쪽으로는 경주와 포항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금 더 울산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울산 경제의 중심이 이 울산항을 인근으로 조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울산은 지난 5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세계적인 산업도시입니다. 울산을 지탱하는 산업은 첫째 조선, 둘째 자동차, 셋째 석유화학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이들 모든 산업이 이 울산만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울산만은 국가 수출 기준으로도 1위의 항만이었습니다. 이들 항만 중심으로 해안 지역에 공업 용수가 굉장히 잘 공급이 될 수 있고 지반 자체가 경암지로 되어 있어서 공장 건설은 물론 산업도시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었죠. 위성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항인데요. 자, 여기 보면 배가 보입니다.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하고 있죠. 이쪽에도 보시면 배가 보여요. 울산 동구인데 울산 동구에 우리나라 제1조선업인 울산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동구의 서쪽에도 보면 배들이 붙어 있지요. 여기에 현대미포조선이 있습니다. 이 울산현대중공업과 울산현대미포는 결국 배를 만들고 배를 수리하는 조선사인데요. 결국 동쪽에 조선 관련 업종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구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이 울산대교 밖에 없어요. 아니면 크게 돌아서 들어오든지 동구의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 최고의 단점이었죠. 여기 공터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사업부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는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 석유를 시추하는 시추선이나 특수선박을 만드는 플랜트 사업부인데 이 플랜트 사업부가 경기 불황을 맞으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플랜트는 일반적인 조선업보다 제조 공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한 해양 플랜트 사업이 문을 닫으니 직장을 잃은 인구의 유출로 인한 수요의 감소가 이 동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조금 올라가 보면 하늘색 지붕으로 된 공장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점처럼 막 붙어 있는 것들이 보여요. 이 점이 다 뭘까요? 자동차입니다. 여기 보면 현대라고 적혀 있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입니다. 자동차를 만들면 차를 실은 배가 수출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산업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죠. 울산항의 북쪽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이쪽 인근으로도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울산항의 서남쪽으로 내려오면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겼는 통처럼 생긴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건 뭐냐 하면 석유화학 제품들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들이에요. 울산의 조선, 울산의 자동차, 그리고 울산의 석유화학공단이 울산항을 기준으로 다 모여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자동차 산단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모든 산업들의 중심에 남구가 있었고 태화강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자연을 품고 주거 단지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남구가 가장 메인이 되는 지역이 맞습니다. 직장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교육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고 정주 여건도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남구가 가장 좋은 것이 맞죠. 자, 이제 돌아와서
울산의 자료를 보면 울산은 2021년 3월 현재 약 113만 명의 인구가 거주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100만 명 이상의 도시들 추려보면 주요 광역시 및 특별시와 성남, 창원, 용인, 고양, 수원시 정도만이 인구수로 봤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대구, 인천, 부산, 서울은 인구가 더 많은 것이 맞죠. 그러나 이 울산은 사실 일반적인 도시보다는 이 광역시급들과 같이 비교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B주간 시계열 매매 증감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 천안시를 설명드릴 때 이 0점을 기준으로 더 위로 가 있는 것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고자 하는 심리, 상승하고자 하는 힘, 그래서 상승의 강도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하락을 하고자 하는 심리, 하락을 하고자 하는 힘, 그래서 하락의 강도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울산은 그 어떤 광역시 특별시보다도 하락의 강도가 굉장히 컸던 지역입니다. 2019년 말부터 이 하락의 강도가 줄어들고 점차 회복을 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거의 0점에 다다르면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던 지역입니다. 광주보다도 부산보다도 그 상승의 힘이 더 컸지요. 유죄가 되어 있는 부산보다도 울산의 상승력이 더욱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울산은 이미 0점을 지나 상승 초기 단계로 들어와 있는 A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인천이나 서울, 대전에 비해서 저평가된 상황에서 이들과의 갭을 충분히 줄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대전의 매가 상승력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고개를 숙입니다. 힘이 더 커지지 못하고 그 힘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하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상승을 하고자 하는 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는 반대로 울산은 굉장히 많은 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부산, 대구를 비교를 해보면 광역시인데요. 울산의 배가 상승의 힘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가 굉장히 컸어요. 힘이 플러스 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점차 커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부산은 조금 더 밑에 있었고요. 이들 중에서 가장 크게 힘이 상승하고 있던 지역이 이 노란색 지역인데 울산 남구였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울산 남구와 울산 중구, 그리고 울산 북구도 상승의 힘이 굉장히 크게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실질적인 수요와 연결되고 이 부분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차후에 매가의 상승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울산의 인구수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공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사실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 않은 지역이죠. 그런데 100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 인구의 감소보다도 공급의 감소가 더욱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수요의 주체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인구수의 추이와는 관계없는 매가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과연 울산의 어떤 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가를 보면 남구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어요. 중구에서 많이 줄어들고요. 오히려 북구는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동구도 줄어듭니다. 울산의 메인 지역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울산 항 인근에 있는 주요 직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탈을 했다라는 거죠. 울산의 경기가 좋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 주요 산업인 해양 플랜트 사업 하나가 폐쇄가 되었고 조선 경기 불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며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모듈 생산에 따른 자동화로 인해서 생산 인력을 감소시키고 있는 부분 자체들이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매가는 회복세에 있었습니다. 가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2020년도 상반기에야 비로소 그 인구의 감소세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의 하락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수요의 감소가 안정된 상황에서 가수요가 붙으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드는 시장이 만들어졌던 거죠. 세대수는 사실 늘어납니다. 중구의 경우, 동구의 경우도 세대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보이시죠? 재건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로도 세대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세대수가 아니라 인구수예요. 인구수가 바닥을 쳤다라는 부분이고 이 인구수와는 별도로 가수요가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죠.
어디에서부터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어디로 인구가 나가는지를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은 전북 군산에 있던 현대중공업이 중단되면서 그 산업체에 있던 일자리가 울산 현대로 이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인구가 늘어난 곳이 없습니다. 돌려 말하면 군산의 현대중공업의 경기가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넘어온 수요를 제외하고는 울산으로 순이동이 증가하는 지역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증가를 한 인구도 약 1000명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소한 지역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로 약 10,000명씩이 나갑니다. 인구가 유출되는 것이 당연하죠. 1000명이 들어오고 10,000명이 나갔으니까. 이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현대중공업의 일부 부서가 서울로 이전을 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 현대와 같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부서를 서울로 이전하게 되면서 그 부서 이전에 따른 직장 수요의 이전이 발생을 하고 인구 유출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인구가 유출됨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아파트 가격은 2019년 말을 정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요의 감소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2019년도까지 지속적인 과다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도 상당히 많았지요. 그러나 최근에 미분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였고 준공후 미분양을 제외하면 미분양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수준까지 소진이 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은 지역 흐름의 악화와 공급의 감소에 따라 매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공급이 줄어들고 지역 경기가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회복을 하고 있던 시장이었죠. 특히 울산 남구를 기준으로 회복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거래량 또한 울산 남구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고 외지인이 진입했던 시기 2019년도 말 그리고 2020년도 상반기에 울산 남구의 거래량이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말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저점에서 물건을 받아내면서 매가의 상승보다는 매가의 안정의 주력 또는 매가 회복의 주력을 했던 세력들이라면 2020년도 상반기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매가의 상승을 이끄는 주력원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산의 전세가도 매매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의 하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공급이 멈추는 시점부터 너무나 거짓말 같게도 전세가가 다 같이 회복을 합니다. 전세가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던 전세가가 어느 순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가가 상승을 하고 그 매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전세가율은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전세가율 같은 경우 7월에서 9월 당시에 조금씩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매가도 상승하고 전세가도 상승을 하는데 전세가율이 상승을 한다는 뜻은 매가의 상승보다 전세가의 상승이 더욱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차후 투자자에게 실투금이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번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